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 떠보니 서른의 저자 강혁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MZ세대 그리고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좀 커다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Z세대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눈 떠보니 서른을 쓰게 된 계기는 저는 월간 서른이라고 하는 컨텐츠 플랫폼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3권의 책을 썼고요.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이 30대에 대한 눈 떠보니 서른이라는 책입니다. 30대를 위한 컨텐츠 플랫폼 월간 서른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그러니까 뭐 유튜버라든가 작가, 아니면 뭐 PD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저 역시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 한번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MZ세대가 누구지? MZ세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런 고민들, 궁금증을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MZ세대는 크게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나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크게 말해서 82년생부터 95년생을 의미하고요. Z세대는 96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사실 뭐 그 뒤에 뭐 알파 세대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면 너무 먼 얘기니까 우리는 오늘은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밀레니얼 세대는 또 전기 밀레니얼과 후기 밀레니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82년생부터 88년생까지는 전기, 그리고 89년생부터 95년생까지는 후기 밀레니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MZ세대는 뭐 30세 전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0세, 우리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30살들이 겪은 최근의 한국사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17세였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2008년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태가 있었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거의 제2의 IMF 그런 만큼의 충격이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미국에서 큰 그런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한국까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공개 채용의 인원을 줄이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뽑아도 급여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고 뽑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들의 그런 위험한 취업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게 그들의 10대 때인 거죠. 그리고 18세가 되면서 뭐가 나왔냐? 바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기존에 있었던 핸드폰과 달리 내가 언제 어디에 있건 간에 어디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 스마트폰의 시작을 맛보게 된 건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을 접한 사람들과는 좀 다르겠죠. 아직 내가 조금 더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진 나이에 전 세계에 컨택이 될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20대 성인이 되었을 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에는 쿠팡이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생각이 대기업 가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우리가 뭐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겪었던 리만 브라더스처럼 그렇게 막 휘청휘청하는 세상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사업을 만들어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미래 방향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별개로요.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닥쳤거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기존 시스템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23살입니다. 사고가 났었던 학생들은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불과 3,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월호 사건은 MZ세대에게, 특히 30세 무렵의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과 굉장히 큰 가치관의 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뒤에 25살이 됐을 때는요.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어디 나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일로 인식이 됐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딘가 광장에 모여서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지 않은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감합니다. 물론 그 옛날에 선배님들 세대에서도 시청에 모여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2010년 중반대에도 20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계기가 2017년에 일어나고 자신들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불합리함을 맞이하거나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더 큰 일 때문에도 광화문에도 나가고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바꿨는데, 내 직장에서건 나의 생활에서건 불편하고 부당한 일을 참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20년 드디어 29살, 작년이네요. 2021년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닥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집콕, 재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드디어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됐고 기성세대와 불편하건 아니건 마주쳐야 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도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택근무라는, 그리고 재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닥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자산의 격차가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윗세대가 사다리를 걷어찼다,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미래를 보고 살기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진 30대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둘 다 틀리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년에 30세가 겪어온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기존 기성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세상이 원래 이래라는 걸 그대로 수용하는 30세, 그러니까 MZ세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10대 때 사실은 금융위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안정한 사회, 그리고 개인화의 시대를 일찍 좀 맞이한 것 같고요. 20대 초에는 기득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안적인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에는 촛불 시위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내 손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고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불필요한 만남들을 자제하고 오히려 거꾸로 본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취향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게 됐죠. 그리고 30대가 갓 된 지금에는 이제 무력감과 어떤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MZ세대들이 생각하는 4가지 큰 키워드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꼰대는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정너도 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과연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단체는 싫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꼰대는 싫어하는데요, 롤모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따를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X세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X세대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제가 월간서른에서 인터뷰한 이선미 대표님이 쓰신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라는 책을 보면 사실은 X세대가 직장인이 된 후에 저녁이 있는 삶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X세대 역시, 예를 들면 오렌지족 같은 분들이 그 당시 X세대인 거죠. 그 이전 선배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X세대들은 민주화가 갖춰진 사회에서 자기 개발과 자신에 대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40대 후반, 중후반들이 사실은 젊을 때는 우리와 같은 자신에 대한 다양한 취향들을 가꿨던 세대라는 거죠. 두 번째, 답정너는 싫지만 가이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내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대 연구소의 연구원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서는 모든 걸 알려주기보다는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를 이 MZ 세대들은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이드와 잔소리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군가 물어봐서 알려주면 가이드, 또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무작정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모델처럼 어떠한 가이드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법 11가지 이렇게 해서 뭐 출결에 관한 것들, 휴가에 관한 것들 이렇게 회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지켜줘야 되는 그라운드 룰 같은 것들을 가이드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한 거죠. 세 번째는 성공은 모르겠고 성장은 필요해. 성장은 하고 싶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우리가 큰 부를 누리거나 당장에 뭐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사람의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입각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훨씬 더 크죠. 월간서론에서 인터뷰했었던 이진선 작가님 그리고 그분이 쓰신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터에는 당연히 사수가 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일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친절하게 내게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은 그걸 자신의 의무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오해라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사수라고 열심히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에 쌓인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수를 기대하기보단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사수가 없는 게 디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선 작가님 같은 경우도 목소리를 잃은 디자이너예요.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말 대신에 글을 통해서 디자인 관련돼서 소통한 것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나누면서 조금 더 업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분이 해주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삶의 목적이 되는 나만의 북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선님의 북극성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분의 이야기는 자기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대신에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꾸준히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온라인 길목들에 자기가 가진 강점들을 꾸준히 뿌려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선 작가님의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책에 나오는 모델이 그쪽에서 설명해 주신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초보자, 고급 입문자, 중급자, 숙련자, 전문가의 단계를 우리 직장인들은 쭉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인 중에 7, 80%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고급 입문자 단계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회사를 오래 10년 이상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나의 단계,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회사를 6, 7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나는 고급 입문자가 아니라 중급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부족한지 그걸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카카오에서 브런치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김키미님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브런치를 통해서 꾸준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족적들을 남겨놓습니다. 이분은 고졸 기획자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카카오의 브랜드 마케터, 카카오 브런치의 브랜드 마케터를 하고 계세요. 이분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전문성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나의 브랜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직업명을 도출해서 그런 거 그리고 직업명과 관련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성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시라면 이 앞선 두 분이 이야기하신 나만의 북극성을 찾는 것, 그리고 나의 직업명을 만들어서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키워드는 단체는 싫지만 동료는 필요해인데요. 당신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라는 책의 저자 또 이동진님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이 회사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A면이라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취미와 같은 것들이 B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나의 B면을 키워주는 노력들을 해준다면 오히려 회사 일 A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광고 대행사 덴츠라고 하는 회사에는 이렇게 다양한 비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 B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면 뭐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 바리스타, 아니면 뭐 DJ 이런 다양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광고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이 B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원칙을 정했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해서 기꺼이 파고드는 영역을 담당한다입니다. 본업과는 다른 근육을 사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서로 다른 비면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공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 B팀이 제안한 건 뭐였냐면 공장에서 규칙적으로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들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아예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리즈로 내면서 굉장히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앨범을 내게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세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MZ세대들이 단순히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겪은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꼰대는 싫지만 롤모델은 필요하고 답정너는 싫지만 가이드는 원하고 성공은 모르겠지만 성장은 하고 싶어하고 단체는 싫지만 동료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MZ세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Z세대들 역시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배경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